안녕하세요. 2009학년도 6월 모의평가 기술지문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지문 제목을 선생님 이렇게 달았어요. 미터의 국제적인 표준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그 다음에 의라고 달아놨죠. 실제로 이제 이 지문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각 시기마다 미터법을 어떻게 다르게 제정했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미터법이 제정되고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 과정이 있어요. 그 전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가 나중에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많은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고민을 하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본문 봅시다. 현대 산업체계에서 도량형에 통일된 표준이 없다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18세기 말부터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1791년에 처음으로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는 북극에서 8일을 지나 적도까지 이르는 자오선 길이의 1000만분의 1을 1m라고 정의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사실 내용 구조는 상당히 단순하죠. 그냥 도량형 표준이 없으면 뭐 누군 1m가 요만큼이고 누군 이만큼이면 당연히 서로 이제 뭐 물건을 만들거나 팔거나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냥 어떤 임의의 길이를 하나 설정을 해서 그냥 그거를 1000만분의 1로 끊어보자. 최초의 정의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자오선 길이는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정의에 따라서 눈금자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아무리 우리가 긴 줄자를 갖고 길이를 재도요. 자오선 길이가 지금 보다시피 북극에서 적도까지인데 이거 정확히 관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미터법은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게 지금 밝혀진 거예요. 내용 정리는 선생님 미리 그냥 적어놨어요. 뭐 이거는 길게 설명할 거 아니고 그냥 내용의 흐름이 이렇게 된다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자, 도량형의 통일된 표준이 필요해서 맨 처음에 1m를 자오선의 1000만분의 1로 했는데, 근데 이런 식의 측정이 쉽지 않다라는 뭐 한계가 있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요. 다음 단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 뒤에 1875년에 미터 조약이 만들어졌고요. 이에 따라서 1889년에 열린 제1차 국제 도량형 총회는 안정성 높은 백금, 이리듐 합금 막대로 제작된 미터 원기를 새 표준으로 정의했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문제가 뭐냐면 측정이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아예 측정을 하기 쉽게 1m를 모양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앞에서 제기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라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국제미터 원기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 물리적 특성이 변할 수 있죠. 금속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길어지고요. 온도가 내려가면은 짧아지겠죠. 또 훼손될 경우에 당연한 얘기지만 뭐 관측하다가 혹은 재다가 뭐 옮기다가 떨어뜨리거나 하면요, 이게 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원래랑 똑같이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 번 고장이 나면 다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1m의 길이를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자연 대상을 바탕으로,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변하지 않는이라 그랬어요. 자연 대상을 바탕으로, 즉 불변의 것을 원한다는 거지. 즉 앞에 있던 자오선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미터 원기도요. 특징이 뭐냐면 재야 돼요. 뭐 이미 주어진 거를 길이를 재든 만들어진 거를 길이를 재든 어쨌든 간에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변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복원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불변의 속성을 바탕으로 언제든 복원이 가능한 표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즉 여기서 내용에 큰 전환이 생긴 겁니다. 즉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까지는 물리적인 측정에 의해서 길이의 표준을 정하려고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자, 20세기 과학의 발달로 원자 수준의 현상에 대한 정밀 측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원자는 내부에 일정한 에너지 준위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때 원자 안의 전자가 높은 준위에서 낮은 준위로 전이될 때 방출되는 복사선들은 각각 불변하는 고유의 파장을 가지고 있대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근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간단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에너지 준위라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원자들, 어떤 입자들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딱 정해진 값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는 낮은 준위랑 높은 준위가 있는데, 낮은 준위도 정해져 있는 에너지 값이고 높은 준위도 정해져 있는 에너지 값이에요.
그래서 높은 에너지 준위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 상태로 바뀔 때 딱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밖에 빛이 발생합니다. 복사선인데 당연히 정해진 차이만큼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라서 그 파장도 딱 정해진 값만 불변의 것을 가지게 돼요. 자, 그거를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불변의 값이라고 했어요. 자, 아까 미터 원기는 어땠습니까? 물리적인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죠. 훼손될 수도 있죠. 자오선 같은 경우에는 길이 측정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얘는 불변하는 고유의 파장이기 때문에 얘는 딱 완전하게 정해졌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제 앞에 거랑 질적인 차이가 나기 시작했죠. 계속 보면 따라서 1960년 제11차 총회는 크립톤이라는 원자에서 나오는 오렌지색 복사선의 파장의 길이의 표준으로 정의했습니다. 여기 복잡한 말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말이에요. 그냥 정해진 값이다 정도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도 크립톤 램프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하려면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고정불변의 값이긴 하지만 너무 실제 활용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요, 자오선의 길이를 활용했어요. 측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미터 원기는 변할 수 있고 복원이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크립톤 원자를 활용한 것은 어떠한 장점이 있었냐면은 선생님이 가리고 있었네요. 비켜줄게요. 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얘는 고정불변의 값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빛의 세기가 너무 약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측정하기가 어려웠다. 아직까지는 약간 측정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자, 1960년대 이후에 개발된 레이저 빛은 멀리까지 퍼지지 않고 직진하기 때문에 길이 측정의 유용함이 입증됐습니다. 즉, 아까 봤던 크립톤 원자에서 나오는 복사선이랑 차이점이 있죠. 얘는 측정이 쉬워요. 그 다음에 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므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광속불변의 원리라고 합니다. 즉, 빛이라는 거는 내가 운동을 하든 안 하든 어디에 있던 뭐 중력이 크든 작든 관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언제나 똑같이 30만 킬로를 날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는 그냥 보고 넘어갈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빛의 속력을 길이 표준에 이용하자는 의견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두 가지가 지금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측정하기 쉽다라는 거. 그냥 직진하니까요. 두 번째로는 얘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가 나왔느냐, 미터 정의 현재같이 개정이 됐는데, 자, 미터는 빛이 진공에서 299, 792, 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래요. 자, 여기서 빛의 속력이 정확한 값으로 고정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빛의 속력이 정확한 값으로 고정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뭐 뒤에 설명 나오겠지만 앞에 것들은 다 어땠어요? 길이를 재야 돼요. 자오선도 길이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아까 미터 원기도 길이를 결국에는 재야 돼요. 그리고 변할 수가 있어요. 크립톤 원자도 원자 단위에서의 어떤 길이 측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건 몹시 힘들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요, 그냥 정확한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이 설명이 좀 어렵다면 뒤에 있는 문장을 보고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속력을 정하려면 이동거리와 시간을 측정해야 돼요. 그런데 측정은 항상 오차를 가지게 마련이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나와 있던 자오선의 길이도 항상 오차가 존재하고요. 백금, 이리듐, 합금의 측정도 항상 오차가 존재하고 크립톤 원자도 빛의 세기가 약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물리적으로는 고정된 존재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를 잴 때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요, 자, 여기서는 자, 측정으로 표준을 정하면 값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측정된 빛의 속력은 299, 792, 458인데 여기 지금 1.2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괄호는 측정 불확 정도를 나타냈다. 즉 아무리 정확하게 측정해도 이 정도는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정의에서 빛의 속력은 불확 정도가 0인 정확한 값으로 규정이 된다고 했죠. 즉 애초에 측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레이저 빛이 실제로 그 초만큼 나가는 거를 딱 우리가 재서 뭐로 만들어 놓겠다가 아니라 어차피 빛은 물리적으로 속성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 성질을 이용만 하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공식화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대신 길이의 정의에 따라 속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길이를 정의한다. 자,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빛의 속력이라는 거는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애초에 측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 거죠. 자, 그래서 최종적인 정리를 보면은요, 맨 마지막 부분이죠. 쓸데없는 선이 들어가 있네요. 맨 마지막의 방법은 그냥 공식화하는 거예요. 빛이 진공에서 29979 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다. 자,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거는 빛의 속력은 고정된 거예요. 다만 한계가 뭐냐면 이건 아까 앞에 문장을 좀 살펴봐야겠는데, 자, 이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속력을 정하려면 이동거리랑 시간을 측정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둘 다 측정의 대상이죠. 이동거리, 시간. 그런데 새로운 정의는요, 이동거리는 그냥 없애버렸어요. 근데 시간이라는 건 그대로 남아있죠. 29972 뭐뭐뭐분의 1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정의가 새로 나왔긴 했는데 아직 한계는 뭐냐면 1초의 정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지문 속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현대 물리학에서는 정확한 값으로 정해놓긴 했습니다. 자, 다시 지문 정리한 걸 보면은, 그래서 이 의의는 뭐냐면요, 빛의 속력을 고정된 것, 즉 물리적으로 불변의 속성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미터 역시 자, 초의 정의만 정확하다면 오차가 없어요. 그 다음에 레이저 빛은 언제나 직진한다고 했죠. 광속은 언제나 불변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한 관측 도구가 생겨요. 그랬을 때 계속 조금 더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다. 혹은 계속해서 정확하게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 지문을 설명하고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선생님은 사실 이제 이 지문을 볼 때 나름대로 나는 익숙한 내용이고 워낙 자주 했던 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명을 빨리 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못 쓰는 글씨긴 하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줄게요. 자, 지문 속에서 맨 처음에 자오선 길이를 활용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뭐를 활용했었냐면요, 미터 원기를 사용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크립톤 원자를 사용하고요. 네 번째로 이제 빛의 속력을 이용합니다. 자, 근데 구분해 보면 두 개씩 정확하게 성질이 달라요. 얘는요, 그냥 실제로 물리적 길이를 재는 거예요. 측정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떠냐면요, 얘는 물리적인 길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얘는 그냥 고정불변의 속성을 이용해요. 자, 왜 그러냐? 자, 자오선은 실제로 길이를 관측하는지 재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미터 원기는 물건을 만들어요. 그런데 길이를 재는 게 어렵다고 했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자를 재다가 뭐 조금만 잘못해도 길이가 확 늘어나고 줄 거 아니에요. 워낙에 긴 거리니까. 미터 원기도 온도에 따라 바뀐다라고 했죠. 근데 크립톤 원자에 나오는 복사선은요, 에너지 준위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빛의 파장은 고정되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측정해서 사용한다는 거에 문제가 있죠. 그런데 측정은 오차가 있어요. 그런데 빛의 속력이라는 건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로 고정불변인데 얘에 이르러서 완전히 측정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구분을 하면 속성 자체를 이용한 거는 얘랑이 구분이 됩니다. 이 친구는 길이를 측정하는 거, 이 친구는 고정불변의 속성을 이용한 거. 하지만 측정과 측정이 아닌 거를 구분하면 여기서 또 손이 나눠져요. 여기까지는 측정을 활용한 것, 여기까지는 그냥 어떤 정의를 활용한 것. 차이를 좀 인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죠. 참고로 말하지만 이 강의는 선생님이 수업하는 학생들의 복습을 위해서 복습과제에 해당하는 지문을 올려놓은 겁니다. 따라서 그냥 이제 유튜브에서 해설 강의를 찾아보는 친구한테는 좀 대단히 불친절한 강의일 수는 있어요. 좀 미리 좀 달아놓습니다. 어쨌든.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정답을 보면은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왜 그런지 살펴보죠. 원자에서 방출되는 복사선의 파장은 변하지 않아요. 맞아요. 고정불변이에요. 근데 왜 크립톤 원자의 거를 표준으로 못 썼냐면 빛의 세기가 너무 약해요.
써먹을 수가 없어요. 파장 자체는 불변이지만 너무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써먹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의 조건인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3번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설명이 좀 이상했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파장이 변하지 않는 거는 맞아요. 다만 쓸 수 없는 것은 빛의 색이 약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속성을 이용하면은 표준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오답이 4번, 5번인데 4번 보시면 1960년대 길이 표준과 1983년의 길이 표준은 빛의 동일한 속성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는 복사선의 파장의 크기를 이용한 겁니다. 에너지 준위 차이에 따른. 그런데 1983년은 빛이 직진했을 때 속력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동일 속성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파장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자, 뭐 요런 거를 따져보는 거고 에너지의 크기 자체를 그 다음에 혹은 뭐 요런 길이를 따져보는 거죠. 그 다음에 속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얼마큼 진행되느냐 거리를 따지는 거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4번은 적절하지 않고요. 5번 백금 이리듐합금은 인공물이기 때문에 표준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훼손이 가능하고 변형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5번은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2번 기억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 했는데 늘 이런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의 문제점은 기억이 안 나요.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도량형의 표준이 없다면 생기는 문제를 말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자, 도량형의 표준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지금 이 지문 속에서는 뭘 언급했냐면 미터라는 거를 언급을 했어요. 이 미터라는 것은 일종의 측정 단위죠. 글씨를 정말 너무 잘 쓰네요. 그럼 이제 측정 단위와 유사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뭐 온도도 있을 거고요. 뭐 아니면은 부피도 있을 거고 무게 이런 것들도 있겠죠. 즉 도량형이라는 것은 어떠한 뭐 특성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하는 거죠. 근데 1번을 보니까 휴대폰 충전기라고 했는데 휴대폰 충전기는요 측정 단위가 아니죠. 이 친구는 단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2, 3, 4, 5번은 전부 다 일정한 특정 단위예요. 예를 들어 2번 같은 경우에는 온도니까 측정 단위죠. 그러니까 도량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시각이죠. 시간도 우리가 일정한 측정 단위에 해당하지. 그러니까 5번도 역시 적절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난이도가 높을까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문을 볼 때 한 부분 한 부분을 다 이해를 하고 원리를 파악하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에서 헷갈릴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정보만 머릿속에 나열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사례에 적용하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그런 걸 좀 염두하면서 공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번. 자,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는데 자, 이거는 선생님이 지문 기억이 나네요. A는 맨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빛의 속력이 정확한 값으로 고정된 것이다. 그 다음에 오차가 항상 존재한다고 했어요. 뭐가요? 측정을 할 때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면 정답은 5번이네요. 어이구, 정답률이 33%밖에 안 돼요. 자, 살펴봅시다. 5번 보세요. 빛의 속력은 오차가 0이 되도록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측정 자체는 항상 오차가 있죠. 지문 속에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괄호하고 1.2라는 오차를 제시해놨어요. 즉 측정은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측정을 쓰지 않는 방법으로 길이 표준을 만든다라는 것이 이 지문의 논리였잖아요. 그러니까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건데 2번은 그럼 뭐냐? 길이의 측정값은 불확정도가 0이 될 수 없다는 건 지문 속에 그냥 그대로 들어있는 문장이죠. 이건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길이의 표준이, 시간의 표준이 길이의 표준보다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자, 아까 선생님이 지문 속에서 쭉 뭐라 그랬냐면 이 미터에 대한 정의를 완전하게 새로 개정을 할 때 길이는 측정하지 않은 값으로 고정됐어요. 근데 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그죠? 시간 역시 측정하면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 표준도 역시 결정이 되어야지만 그거를 활용한 길이의 표준이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4번도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3번은 뭐냐?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공식 거꾸로 뒤집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숫자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를 보다 보면 아마도 이제 다 뭐 1번 이런 걸 빼면 다 적절하지 않거나 맞는 것 같다는 착각이 좀 들 수 있을 거는 같아요. 단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본 경우에. 자, 이렇게 해서 요 문제들은 모두 끝났습니다. 요 다음 문제는 지문 내용이랑은 실제로 큰 상관은 없는 문제입니다. 옛날 지문은 이런 식으로 지문 속에 간혹 가다가 단어나 문법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곤 했어요. 자, 발문을 한번 봅시다. 눈금과 자가 형체와 형체가 새겨지는 대상이라는 의미 관계로 했죠. 그럼 우리가 넣어볼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뭘 넣으면 되냐면요. 눈금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요.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똑같이 눈금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라는 자리에다 자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눈금자라는 건 눈금과 눈금이 새겨지는 자, 이런 의미 관계인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을 해보면 돼요. 꽃무늬는 어떠냐? 자, 꽃이 형체고요. 그 다음에 형체가 새겨지는 무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써볼까요? 꽃과 그 다음에 꽃이 새겨지는 무늬. 자,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굉장히 어색하죠? 이거는 그냥 꽃의 모양이 있는 무늬라고 하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자, 2번, 3번, 4번 중에서 3번을 한번 볼까요? 저울눈도 마찬가지겠죠? 저울과 이 위에들을 분석하면 저울이 새겨지는 눈. 이것도 상당히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정답인 5번을 보면은요. 자, 모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를 분석하면 모눈이 새겨지는 종이. 이렇게 하면 모양이 딱 맞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라고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스타일은 사실은 뭐 최근에 나오긴 좀 어려워요. 너무 단순한 문제고 그냥 발문이나 보기 같은 데서 주는 조건에 대응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뭐 최근에 나오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뭐 가볍게 논리를 연습해보는 과정으로 풀어볼 만한 문제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강의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